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채비를 서두르던 어느 저녁, 휴대폰에 엄마 이름이 보였어요. 혹시 퇴근 늦니? 아니, 곧 나가려고. 그럼 집에 들러서 반찬 좀 가지고 가던지. 반찬 했어? 김서방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봤어. 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있어? 그것도 해놨으니까 와서 가져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연락 주면 밥도 차려놓을 테니까 밥 먹고 가. 알았어. 금방 갈게. 그럼 그이도 거기로 바로 오라고 할게. 통화를 마치고 남편에게 친정으로 오라는 연락을 남기고 곧장 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식탁 위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소고기도 있네? 니들 온다고 아빠가 퇴근하면서 사왔어. 한우라고 하니까 김서방 오면 같이 구워 먹자. 남편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부모님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려 화면을 확인하니 동서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난 잘 지냈어. 동서도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혹시 어머님 연락 받으셨어요? 아, 김장하러 오라는 전화 말하는 거지? 네, 다음 달 둘째 주에 김장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김장을 2박 3일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남편한테 몇 포기 하냐고 물었더니 잘 모른다고 하던데 김장을 몇 포기나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말이야. 잠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대답을 들은 동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선하게 그려졌거든요. 형님, 설마 100포기 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주변에 김장을 2박 3일이나 하면 대략 몇 포기 하냐고 물어봤더니 100포기 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작년에는 200포기 했어. 네? 200포기요? 아니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많은 김치가 왜 필요한 거예요?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김장해서 나눠주는 걸 아주 좋아하셔. 나눠주다니요? 그러니까 이모님과 외숙부님 댁에 그리고 시고모님 두 분과 작은아버님 댁에 거기다 어머님 친구분들까지 김장해서 나눠주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야. 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걸 왜 우리가 해서 나눠줘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시댁에서 배추 농사를 지으니까 그 배추를 남기기 아까워서 좋은 일 한다는 마음으로 나눠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이유라니요?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인데 동서한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 제가 알아서 들을게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데요? 김장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이 찾아오시거든. 혹시 동서 추앙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들어봤죠. 김장김치 가져갈 때마다 다들 고맙다며 어머님을 추앙하다시피 해. 내가 볼 때 어머님은 그걸 아주 즐기시는 것 같아. 아니, 단지 그런 이유로 김장 200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추측일 뿐이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껏 3번 김장을 해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형님은 그 힘든 걸 매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난 집안 시끄러지는 게 싫어서 참은 거지 뭐. 김장하고 올 때마다 그이가 미안해서 빌다시피 하니까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 친정은 김치 사서 먹어서 저는 김장 해본 적 없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동서가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 막막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어머니께 시간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내려오지 마. 형님은 내려가서 고생하실 텐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내가 김장을 해보니까 그 200포기 김장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 난 3년 동안 익숙해졌지만 동서는 엄청 힘들 수도 있어서 그래. 거기다 일 못하면 어머님 성격이 엄청 잔소리 하실 텐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안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요? 제가 어머님이랑 싸울까 봐요?
그 물음에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동서는 저와는 달리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김장을 하다 자칫 큰 사달이라도 날까 싶어 말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는데 동서가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 김장하는 것 자체가 진짜 중노동이거든? 근데 어머님이랑 동서랑 말다툼하면 더 힘들 것 같기도 해. 그렇다고 동서가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야. 사실 동서가 같은 며느리로서 반박해줄 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으니까. 근데 김장은 진짜 힘들어서 안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진짜로 동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래도 형님은 고생하시는데 손 아랫사람인 제가 그럴 수는 없죠. 우선 형님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맘 단단히 먹고 내려갈게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동서가 지지부진한 거 싫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서 다 말해준 거야. 내가 약간 우유부단한 편이라 난 동서 성격이 부럽기도 해. 알겠어요, 형님. 그럼 김장날 뵐게요. 굳이 안 와도 되니까 잘 생각해봐. 아니에요.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암튼 동서는 참 재밌어. 알았어. 그럼 김장날 봐. 웃음을 머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서는 저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 참지 않고 곧바로 맞받아치곤 했으니까요. 시어머님과 동서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동서가 틀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먼저 사과를 건네며 상황이 마무리되곤 했어요. 그러면 동서도 바로 말대꾸를 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런 동서 덕분에 편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도 늘 집에서 음식을 차려 식사를 했지만 동서가 맛집을 예약해 모시고 간 뒤로는 외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그 동네에서 손꼽히는 고급 식당으로 모시고 다니다 보니 주변에 자랑할 거리가 생겨서 그랬던 것인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넌 오겠다는 걸 왜 말리고 그래? 엄마가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가보면 마당에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거든? 그거 보는 것만으로 지치는데 어머님이랑 동서가 시종일관 말다툼이라도 해봐. 그럼 두 사람 말리느라 일이 더 져지겠지. 그게 오히려 더 피곤할 수도 있다니까. 그 정도야?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대꾸를 하면 쓰나. 동서가 틀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어머님이 며느리 부려먹을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동서가 발끈하는 거라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봐. 나만 보다가 동서 보니까 어머님이 별점 보듯이 한다니까. 암튼 온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둬. 그 많은 걸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온다는 걸 못 내려오게 해. 그나저나 요즘 세상에 사도는 무슨 김장을 그렇게나 많이 한다니.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재미로 그런다고 했잖아. 김장 끝나자마자 다들 우르르 몰려드는데 공짜 김치 얻어먹을 요량으로 어머님한테 아부란 아부는 다 한다니까. 단지 그게 좋아서 김장을 그렇게 많이 하고 말이야. 아니,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자존감이 유독 낮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칭찬에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외가댁 형편이 넉넉지 않아 시할머님과 고모님 두 분에게 숱하게 무시를 당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인지 고모님 두 분이 칭찬하는 척하며 이용해 먹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이 안쓰러워 남편과 서방님이 여러 차례 상황을 설명해 드렸지만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네요. 그럴 리가 없다며 아들들의 말을 번번이 외면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김장을 끝으로 김장이 사라지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동서 덕분이었는데요.
동서의 기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선 동서는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김장에 참여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말 열심히 손을 놀렸어요. 잠시도 쉬지 않는 모습에 걱정이 앞서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힘들면 카페 가서 커피 사올래? 내가 카드 줄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일하는데 저만 그럴 수는 없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 몸살 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첫 김장 때 난 몸살 나서 난리도 아니었거든. 제가 이래봬도 운동을 꽤 많이 하는 편이라 괜찮을 거예요. 동서가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성격도 밝고 자존감이 높아 꼬인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 제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한 여직원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직장에서 별의별 사람들에게 워낙 많이 당해온 터라 처음에는 동서를 의심의 눈초리로 살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뒤통수를 치거나 하는 이들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였어요. 그렇게 2박 3일 동안 김장을 모두 끝낸 뒤 수육을 삶아 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따끈한 고기를 맛있게 집어먹던 중 동서가 시어머님께 넌지시 물었어요. 어머님, 근데 왜 이렇게 김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베풀고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가 배추농사 지으니까 겸사겸사 김장해서 나눠주면 좋잖니. 김장해서 나눠주면 다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요즘은 세상이 각박해져서 친척들끼리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우애가 돈독해서 서로 챙기고 그러는 거지. 아, 우애가 돈독해서요? 그래. 그러니 조금 더해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마음으로 할 생각해. 기부 같은 것도 하는 마당에 이까지 김장쯤이 아무것도 아니잖니. 아, 네, 알겠습니다. 동서가 씩씩하게 대답하자 시어머님이 신기하다는 듯 동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장하면서 작은 애 때문에 많이 놀라긴 했어. 저 때문에 놀라다니요? 내려와서 농땡이 피우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너무 열심히 해서 깜짝 놀랐어. 가끔 어머니께 말대꾸를 해서 그렇지 제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저만 농땡이 피울 수는 없죠.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김장시킨다고 하면 며느리들이 다들 난리라고 하길래 그렇지. 작년에 민철이네 집도 김장하다가 사달이 났거든. 사달이 나다니요? 김장을 100포기 한 모양인데 남자들은 다들 놀고 왜 며느리인 자기만 김장시키냐고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난장판이 났잖아. 뒤집어 엎다니요? 양념 묻히다가 냈다 둘러엎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야. 그 바람에 다들 싸움 구경하고 아주 엄청났다니까. 그 이후 민철이 저가 이혼한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 결국에는 시가에 발걸음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살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며느리들이 그러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니까. 살다 살다 민철이 저같이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시어머님이 혀를 내두르고 있었는데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우리가 낫죠. 당연하지. 그런 며느리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 아주 끔찍하다 끔찍해.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윽고 김치통을 들고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이 하나둘 찾아오셨고 시어머니께 낯이 뜨거울 정도로 아불한 아불을 늘어놓더니 김치통에 김치를 가득 담아 부랴부랴 자리를 떴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시어머님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요. 집을 나서는 분들의 뒷모습을 동서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다음 주 주말에? 네, 형님이랑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니?
김장 때 제가 고모님 두 분께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 혼자 가기 그래서 형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요. 고모님 두 분이랑?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져 있었는데 동서가 웃음기를 머금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가주실 거죠? 그래, 그러지 뭐. 근데 난 고모님 두 분하고 친한 편은 아니야. 그래도 저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냥 제 옆에만 계셔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더니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 물었습니다. 재수 씨야? 동서인데 다음 주 주말에 고모님 두 분이랑 밥을 먹자고 하네? 고모 두 분이랑? 남편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지더니 눈까지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사실 고모님 두 분 모두 참견하기를 즐기는 분들이라 제게 왜 임신이 안 되냐며 집요하게 캐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듣기 거북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으셨고요. 그 바람에 남편이 중간에서 두 분께 목소리를 높인 적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설득하듯 입을 열었어요. 재수 씨한테 전화해서 그냥 못 간다고 그래. 고모 두 분 다 참견하게 좋아하는 분들인데 괜히 갔다가 안 좋은 소리밖에 더 듣겠어? 동서가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내가 볼 땐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생각이라니? 그건 나도 잘 모르지. 다만 고모님 두 분을 그냥 만나는 것 같진 않아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동서 성격에 고모님 두 분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긴 재수 씨가 한 성격 하긴 하지. 근데 대체 무슨 일인지 무진장 궁금하네. 남편이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동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오히려 약속 날짜가 어서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파트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윽고 동서가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동서, 대체 무슨 일인데 차까지 놓고 간다는 거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작은 고모님께 작은 어머님한테도 연락드리라고 했어요. 작은 어머님까지? 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다 같이 보면 좋잖아요. 차를 타고 식당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동서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도통 가늠할 수가 없었지만 우선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착해보니 꽤 규모가 있는 중식집이었어요. 여기 엄청 비싸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사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형님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게 뭔데? 마른 침을 삼키며 동서를 뚫어져라 바라보자 동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중식집이다 보니까 고량주를 시킬 예정이거든요? 뭐? 고량주를? 그거 도수 엄청 높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작은 고모님께 미리 여쭤봤더니 고모님 두 분도 그렇고 작은 어머님도 그렇고 술을 잘 드시는 편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잘 드신대? 네, 소주 2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맙소사, 엄청 잘 드시네. 아무튼 그래서 중식집에서 고량주 마실 건데 괜찮을까요? 하고 미리 여쭤봤더니 엄청 좋아하셨어요. 근데 형님은 술 드시면 안 되고 옆에서 추임새만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말할 때마다 맞장구 그것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러는 거야? 그냥 저 믿고 맡겨주세요. 그래, 알았어. 동서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식당 안 룸으로 들어서니 이미 3분이 자리하고 계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앉자마자 작은 고모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니들이 웬일이니? 우리한테 비싼 밥도 사주고 사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으면서
연락 한 통 없길래 많이 서운하던 차였거든. 그래도 둘째는 첫째랑 달리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것 같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동서가 능청스레 대답한 뒤 미리 예약해둔 코스 요리를 부탁하면서 고량주부터 먼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량이 이렇게 세신지는 정말 몰랐어요. 고량주 엄청 독하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 고량주가 엄청 비싼 술이잖니? 그렇죠. 일반 술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하죠. 오늘은 저희가 계산할 거니까 맘 놓고 많이 드세요. 곧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동서가 고량주를 정성스레 따라드리자 세 분이 눈빛을 주고받으며 음식과 술을 정신없이 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고 했던가요? 세 분 모두 공짜 음식, 공짜 술이라는 말에 오로지 먹는 데만 열중하는 눈치였어요. 동서는 그런 세 분 곁에서 시종을 들듯 쉴 새 없이 술잔을 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술이 꽤나 독했던 모양인지 잠시 후 세 분 모두 취기가 눈에 띄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세 분이 어머님께 진짜 깍듯이 하신다던데 어쩜 그렇게 우애가 깊으신 거예요? 시누이 올케 사이 그리고 동서지간이 그렇게 사이가 좋기 어려운데 어쩜 그렇게 우리 어머님께 잘하세요? 그 말에 세 분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고모님이 술 취한 눈으로 비웃음을 머금고 대꾸했는데요. 누가 사이가 좋다는 거니? 김정도 담가주실 정도면 우애가 남다른 거 아니겠어요? 역시나 작은 고모님이 곧장 받아쳤는데요. 그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개뿔 우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우애가 좋으신 거 아니었어요? 우애가 좋은 게 아니라 옳게 그 멍텅구리가 이용해 먹기 편해서 그런 것뿐이야. 이미 취할 대로 취해버린 세 분은 정신줄을 놓은 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속내를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가 옛날부터 얼마나 아둔했냐면 말이야. 우리가 조금만 비위 맞춰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런다니까. 그러니 옛날에 우리 엄마가 멍텅구리라고 부른 거 아니겠어? 이용해 먹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생각해봐라. 김장김 차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옳게 비위 조금만 맞춰주면 김장김치가 공짜인데 가서 알람방귀 중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 공짜인데 난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세 분이 배를 움켜쥐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활함과 비열함이 뒤섞인 세 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님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동서 역시 낯빛이 점점 어두워져만 갔지만 그런 기색을 눈치챌 리 없는 작은 고모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짜 밥이랑 술 얻어먹었으니 니들한테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니 시어머니는 머리가 한참 모자라서 조금만 비위 맞춰주면 니들한테 뭐든지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대충 비위 맞춰주고 뜯어낼 거 다 뜯어내.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맨날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 그 정도면 IQ 검사 한번 해봐야 한다니까. 사람이 아둔해서 어쩜 그렇게 아둔할 수가 있어 그래. 그 아둔한 머리로 농사나 지으니 다행이지. 시장 가서 계산이나 똑바로 하나 모르겠다니까. 순간 세 분이 또다시 동시에 폭수를 터뜨렸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주먹을 불끈 쥐자 동서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형님, 일어나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라니? 착한 우리 어머니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치세요. 그래도 돼? 네, 목소리가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동서의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세 분 진짜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 어머님이 매년 김장부터 농작물 챙겨주시는데 그런 분한테 아둔하다니요? 적어도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그게 왜 우리 탓이니? 멍청한 니들 시어머니 탓이지. 니들 시어머니가 얼마나 멍텅구리인지 더 말해줄까? 우리가 오늘 니들 시어머니한테 멍텅구리라고 했다고? 니들이 일러봤자 거짓말한다고 니들 말 안 믿을걸? 니들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들도 대충 이용해 먹고 말라 그 말이야.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형님, 같이 화장실 좀 가줄래요? 알았어. 동서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룸을 나와 곧장 식당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그냥 나오면 어떡해. 계산을 해야지. 그동안 어머님 김장김치부터 농작물 얻어먹은 게 얼마인데 우리가 왜 계산을 해줘요?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곧 작은 고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작은 고모님. 음식값이요? 사실 제가 계산해드리려고 했는데 세 분이 우리 어머님 험담을 너무 많이 하셔서 차마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를 멍텅구리라고 하는데 어떤 정신나간 며느리가 음식값을 계산하겠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정신나간 거 아니겠어요? 너무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듣다 보니 어머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서 도무지 계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어머님께 김장김치며 농작물을 그렇게 많이 얻어드셨으면서 그 정도 계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어요. 네? 가만 안 두신다고요? 작은 고모님이 협박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동서가 침착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가만 안 두셔도 되는데요. 오늘 세 분이 하신 말씀 전부 다 녹음했거든요. 지금 음식값 걱정하실 때가 아니고 이거 어머님께 들려드릴 테니까 그거 걱정이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말 믿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전부 녹음했거든요.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휴대폰 너머로 고래고래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집에 가서 차를 가지고 우리는 곧장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서가 술을 조금 마신 터라 이번에는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내려가는 동안 동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형님이 술을 마셨으면 곤란할 뻔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사실 김장날 고모님 두 분이랑 작은어머님 말씀을 우연히 들었는데 어머님을 향해 멍텅구리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우라가 치밀어 오르던지 어머니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날도 그랬단 말이야? 네, 시골 산다고 무시하면서 멍텅구리라고 하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니까요. 제가 듣고 있는 거 알면서 더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믿을 리 없다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가 세 분이 하는 말을 직접 녹음해야겠다 싶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아주 잘했어. 그동안 나도 답답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우애가 좋다고 굳게 믿는 어머님을 보면서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 동서가 나보다 훨씬 낫네. 근데 멍텅구리라는 말은 처음 듣긴 했어. 아까 밥 먹는 내내 계속 그 말하는 거 봤죠? 진짜 나쁜 분들이라니까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댁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선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동서가 시어머님께 당부의 말을 했어요. 어머님, 녹음 내용 듣기 전에 우리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랬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그리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동서가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키자 시어머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멍텅구리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대목에서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셨어요. 곧 시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이용해 먹은 거구나? 네, 사실 김장날 고모님 두 분이랑
작은어머님이 하는 얘기를 엿들었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난 정말로 가족 우애를 위해서 그런 건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구나. 급기야 시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시아버님도 큰 충격을 받은 듯 두 주먹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티슈를 건네드리자 눈물을 훔치던 시어머님이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한 거니?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어머님 편에 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누가 우리 가족 건드리면 앞으로도 절대 참지 않을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말이죠. 그래, 니들 말이 맞구나. 나한테 멍텅구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은 뭔 놈의 가족이겠어. 젊었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바뀔 리가 없다는 생각은 했지만 난 적어도 노력은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던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이용당하며 살지 마세요. 오히려 사람을 호구로 알고 저러는 거잖아요. 이번 참에 아예 연을 끊어버리는 게 맞을 것 같구나. 시어머님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작은 고모님에게서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유, 이게 누구야? 선이니? 옳게! 지금 나보고 선이라고 했어? 내가 손윗 사람인데 뭐하는 짓이야? 올케한테 멍텅구리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가족이라면 그럴 리 없겠지. 어차피 너랑 나랑 동갑이잖아. 우리 며느리들이 녹음한 거 다 들었는데 나한테 멍텅구리 그리고 IQ가 낮다는 등 가족이라면 하지 못할 말을 참 많이 했더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족이야? 남보다 못한 존재지. 이제 난 당신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나한테 뭐 달라는 전화도 하지 마. 니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휘둘리지 않을 거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니들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절대 내려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만약 내려와서 이상한 소리 짓거리면 네 엄마가 나한테 그랬듯이 나도 몽둥이 들고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옳게! 오해야, 오해. 그거 술 취해서 그런 거라니까. 니들이 가족이라면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당하고 산 나한테 적어도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야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니까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이 쌍놈의 인간들아. 시어머님 입에서 거침없는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고모님이 많이 놀랐는지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 그분들과는 연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고모님이 시아버님께도 연락을 했지만 녹음을 다 들으신 시아버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고 시어머님보다 더 거친 말을 내뱉으며 차단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김장을 없애자고 하셨지만 동서가 참 속이 기뻤던 것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김치를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나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인가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동안 그런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서 이 사달이 난 거잖니. 저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예전처럼 200포기씩 김장하지 말고 우리 먹을 것만 간단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보쌈도 삶아 먹고 재미있게 김장하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 드실 배추 20포기 정도? 그리고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10포기 정도. 우리는 15포기 정도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포기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형님? 어머님,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50포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럴까? 그렇게 우리는 김장을 최소한만 하게 되었습니다. 200포기 김장을 해오던 터라 몇십 포기 김장은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전에도 다 함께 김장을 하고 왔는데요. 김장을 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족이란 이름은 때로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받기만 하는 관계가 있고 주고받으며 함께 자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게 아닐까요? 용기 있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현명한 동서를 만난 것도 제 복이라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